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뭉치입니다. 이 꼰대가 우리 사부님이랑 방송을 진행하면 약간 셈이 나는 것 같아. 자기 안 끼워준다고. 우리 그 사부님이 강의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일명 요연하시고 꼰대랑 저랑 틀리죠. 하는 스타일이. 저희는 그냥 막 되는 대로 떠드는데 우리 사부님은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잡히신 분이세요. 그래서 흐트름 없이 방송을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요즘 뭐 최근에 그 반응들이 어떠세요? 사부님 뭐 좀 환율 관련해서 좀 문의가 좀 많이 오십니까? 예, 환율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네. 있었던 전략들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 전략을 지금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세 가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금만 보유를 하든지 뭐 국채를 네. 사든지 네.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네.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채를 사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가 좀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원화를 가지고 마늘밭에 묻어두는 것도 그렇죠. 이 원화의 취약성이 있고, 결국은 해외에 투자, 그게 뭐 채권이든 뭐 주식이든 그렇죠. 아니면 부동산이든 네. 해외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해외 투자는 뭐 필연적으로 이 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의 어떤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또 뭐 해지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깊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계시고 점차적으로 뭐 예전과는 다르게 네. 환율에 대한 그런 이해도 깊어지시고 관심이 네.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워낙 그 저성장이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해외 쪽 투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뭉칫돈들이 지금 많이 해외 쪽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그게 확인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환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려면 환율이라는 거를 모르고서는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어서 해주시죠. 예. 우리 사부님. 네.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 이 용어 역시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듣지 않으면은 또 이제 헷갈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리고 그 뭐 되도록이면 강의안을 띄워주시고 그 강의하시기 때문에요. 좀 시각적인 자료, 강의안을 보시면서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을 들으시면서 정치하시는 게 효율적인 정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환율과 가치 이게 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한다. 네.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되는 거 최근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많이들 헷갈리시죠 이 부분들. 예. 이게 바로 이제 환율과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00원이든 환율이 1,100원으로 바뀌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환율의 상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가치면에서 보게 되면요. 네.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던 거를 네. 1,100원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원을 더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의 상승이 원화의 평가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은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렇죠. 이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네.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받고 뭐 볼펜을 팔았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1,000원을 우리가 이제 벌든 게 1,100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은 더 증가가 되는데 네. 거꾸로 1달러짜리 미국의 볼펜을 사가지고 오는데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1,1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0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가 되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무턱대고 좋은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유심히 듣지 않으면은 좀 헷갈리는데 네. 그거를 좀 용어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뭐 네. 예, 반대로 환율이 하락을 한다. 네. 그러면은 1,000원이 든 게 500원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영향들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이 환율의 변동을 뭐 이해하는 거, 네. 이 환율의 변동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게 우리 구매력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의 요인들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때도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환율 변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환율 변동의 이 요인은요, 크게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나는 펀드멘탈을 반영하는 요인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펀드멘탈이 아닌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 네네. 이 펀드멘탈 요인 역시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그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양 국가의 어떤 거시 경제 정책을 봐야 되고 네네. 그 거시 경제 정책이 단기적인 요인들 네. 뭐 어떤 시장의 기대 심리라든지 경제 지표, 각종 뉴스, 네. 뭐 주변국의 환율, 그 다음에 뭐 선물의 어떤 매수 포지션의 변동 이런 요인들이 환율 변동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중기적으로 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유출입 이런 중기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는 뭐 물가 수준, 뭐 생산성의 변화, 교육 조건의 변화 이런 요인들이 펀드멘탈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이 펀드멘탈의 요인은 우리가 이제 계량적으로 뭐 양 국가의 그런 요인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계량적으로 좀 계량해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이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강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원화도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환율의 변동에 펀드멘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국제 수지거든요. 네네. 이제 중기적으로 국제 수지에 크게 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네. 경상 수지하고 자본 수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는 2013년도 재작년에는 약 800억 불 정도. 네네. 그 다음에 2014년도 작년에는 900억 불 이상. 뭐 금년도는 최소 1000억 불 이상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 1, 2월 달에도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GDP가 뭐 1조 2천억 달러 정도 본다고 하면은 한 8% 내지 9% 정도 네.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수지가 경상수지를 갉아먹어서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위안 보유고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요인이죠. 그러면 자본수지는 크게 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들어오는 자본의 유입. 네.
자본의 유입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굳이 팔진 않거든요. 뭐 네.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샀죠. 예, 네. 근데 자본 수지에서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난주에 뭐 기준금리 2%에서 네. 1.75%로 25bp를 인하를 하면서 네네. 예,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도 있었고, 또 하나의 큰 그런 자본 유출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증가입니다. 그렇죠. 네. 이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자본 수지를 악화시키면서 네. 이런 환율 변동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이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은 뭐 그래도 뭐 상당 부분 우리가 뭐 계량적으로 좀 이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이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인 말고 네. 정책적인 요인. 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의 생각, 또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의 생각이 펀더멘탈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런 정책적인 요인은 뭐 한국은행의 개입, 뭐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뭐 한미통상위원회, 뭐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마음,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을 우리가 예측하는 게 네. 상당히 이제 좀 어렵기는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환율의 변동을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펀더멘탈과 관련된 그런 요인들을 많이 이제 따라가 보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를 가지고 어떤 경제신문의 팩트를 가지고 통찰력을 키워가는 부분을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 환율과 관련된 쪽에 이제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 좀 이제 유심 있게 이제 좀 볼만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이 환율 이 변동과 관련된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이 원 달러 환율이 일본의 엔 달러 환율에 상당히 많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한국의 정책 기반자들이 이 원화와 엔화의 교환 비율이 많이 벌어지는 거,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장에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털을 상당히 많이 결국은 뭐 반영해 가겠지만, 좀 단기적인 그런 이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달러 엔 환율의 움직임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제 FX 마진이라고 해서 환율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때, 그래서 이 엔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상당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 달러를 이 기축통화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썼던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커머더티, 이런 원자재를 달러로 표시하고 거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로 거래하고 표시하는 그런 이 원자재, 그래서 이 원자재국 통화는 상품 가격 움직임하고 주로 이제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원자재 통화국에 아이들 유학을 보내서 아이들 그 유학 자금을 송금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할 때, 이런 자원 통화국의 환율 움직임은 상품 가격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통화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도대체 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네. 일반인들이 뭐 여행 갈 때 뭐 아니고서는 환율에 나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환율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뭐 국제 수지에도 환율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네. 물가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외채 상환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런 영향, 이런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 더더욱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환율이 조금 이제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이렇게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율 변동에 의해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변동 요인이 뭐가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좀 궁금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뭐 환율 관련돼서 아니면 좀 해외 투자 관련돼서 머리 아프거나 복잡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그 상품 상담 문의 게시판으로 거기다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놓고 제가 답변 드리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홈페이지 내외에 있는 신청 안으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